안녕하세요, 습관장입니다. 오늘은 제가 청주에서 어려운 분을 또 뵙고자 분당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일단 간략하게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누워서 돈 벌어온 청년 정유일이라고 합니다. 책 한 10권 정도 썼고, 최근 거는 이제 정용진 회장님이 추천사를 써주신 이제 시작해도 괜찮아랑, 그리고 100단어 영어 회화의 기적이라고 해서 영어를 100단어로 말하고 원서 읽기 하는 이런 책들 쓰고, 그런 걸 바탕으로 온라인 제가 코로나 전에 누워 있었어서 누워서 어떻게 사람들과 소통하거나 뭘 할 수 있을까 해서 이런 책들을 바탕으로 교육회사를 온라인으로 교육하는 거를 만들어서 이제 교육회사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하시는 일이 영어 강의도 하시고 또 부동산업도 교육업도 하시고 뭐 책도 뭐, 여러 네, 가지 쓰시고. 책도 쓰고 AI 교육도 하고 뭐 엔잡 요즘 나오는 엔잡 교육들을 제가 직접 하기도 하지만은 제가 이제 누워있던 기간이 오래 있었고 지금도 뭐 일반 컨디션은 아니어서 제가 하는 것도 있지만은 이렇게 다른 컨텐츠 가진 분들을 섭외해서 이분들이 교육하게 하고 이렇게 교육 플랫폼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백화점에서 백화점 운영하는 분이 다 직접 파는 게 아니라 네, 뭐 빵 파는 분도 데려오고 예. 뭐 음식점도 데려오고 뭐 옷 파는 분 다 넣어서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교육 플랫폼, 온라인 건물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유튜브도 그렇고 누워서 돈 벌기라는 소재를 이렇게 하시잖아요. 근데 몸이 아프시다고 하셨는데 네. 어느 정도 아프신지 좀 설명 혹시 실례가 안 된다면. 뭐 통증이 지금 있는 거는 아니고 예전에 중증 아토피로 언론에도 많이 나오고 책에도 나오고 근데 중증 아토피 이후에 또 나름 일하려고 하다 보니까는 계속 무리가 와가지고 뭐 면역 관련으로 뭐 봉화지겸도 오고 대상포진도 오고 모두 오고 이래가지고 그냥 조금 체력이 일반적이지 않은 상태인데 또 운동은 계속 또 아무튼 생존하려고 하다 보니까 뭐 뭔가 운동 체력은 약간 일반인보다는 약간 나은 것 같기도 한데 일상 체력은 되게 떨어져서 낮에도 많이 졸리고 아침에도 좀 기운 없고 뭐 이런 좀 애매한 복잡한 상황입니다. 뭐 병원도 작년에도 상반기에도 뭐 수십 군데 가서 만나봤는데 일단은 일반 병원에서는 뭐라고 이렇게 진단을 못하는 상황이고 저도 의학 관련 책도 한 300여 권 봐가지고 조금은 아는데 이게 지금 현대의학에서 밝혀낸 질환이라고 할까? 이렇게 병명이 한 5%도 안 된다고 되어 있어요. 당연히 의사분들이 일반인보다는 잘 알겠지만은 다 아는 게 아니니까 그분들도 모르는 거죠, 뭐. 이게 저도 공감이 가는 게 저도 두드러기가 지금 십몇 년째 지금 앓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그런 것도 조금 알아요. 네. 이게 두드러기 걸리면 집중도 안 되고 이렇게 하는데 그 속에서 어떻게 그 누워서 영어 강의도 6개월 만에 독학을 하셔서 네. 하시게 되셨는지. 힘들지만 네, 그런 부분 이제 많이 질문 나오고 하는데 뭐 힘들 때는 정말 힘들지만 그래도 감사로 버티는 것도 되게 많고요. 아무튼 그러게 다른 힘든 분들은 생존하기 싫어서 안 한 건 아닐 텐데 저는 어떻게 됐냐고 하면 그냥 뭐 감사나 아니면은 저는 이제 신앙인이어서 그런 걸로 버티고 움직이지 않았을까라고 답이 나오는 것밖에 안 되는 것 같네요. 그러면 이제 독학 6개월에서 영어 강의를 하셨잖아요. 네. 근데 그 특별한 뭐 비법이 비법은 네 그거 요즘에 핫한 스레드 같은 데서도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제 강의파리 얘기도 막 나오고 그다음에 그 초보가 왕초보를 가르치는 거에 대해서 부작용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근데 제가 알기로 제가 그거 시작한 원조여서 유도도 마찬가지로 물론 이제 기존에 있던 분야가 아닌 게 저는 이제 제 영어가 기존에 있던 영어가 아니라 국내 어학연수라는 걸 만들었고 100단어 영어회라고 해서 기존에 없던 영어학습법을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개념이 기존에 영어 교육하려고 하면은 해외에 갔다 와서 영어가 그래도 원어민이랑 좀 비슷한 수준이 되면은 교육한다 이런 거였으면은 저는 100점이 만점이라고 칠 때 20점이 되었으면은 0점인 사람을 10점으로 이끌어 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유도로 치면은 저는 유도는 안 해봤지만은 최소한 유도복을 입어본 사람은 안 입어본 사람을 옷 입게는 알려줄 수 있잖아요. 그 개념까지만 하는 거고 제가 사실 교육했던 거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5단계가 있다고 치면은 2단계인 사람은 1단계만 알려준다. 저는 이걸로 교육을 했는데 이제 이걸 사람들이 따라하면서 이제 욕심을 낸 사람들이 당연히 나오잖아요. 그래서
2단계인 사람들이 4단계가 알려줘야 될 거를 막 알려주고 돈 많이 받고 이래서 이제 문제가 된 거고, 저는 절대 그런 마인드가 아니었기 때문에 모르면은 이건 내가 모르는 거다, 내가 공부해서 알려준다 이렇게 하고 가격 과하게 안 받고 저는 그렇게 해왔는데, 요즘 분들이 변질을 시켜가지고 100만 원 버는데 1000만 원 번다고 거짓말하고 막 모르는데 아는 척하고 이래서 문제가 되는 거였죠. 아무튼 저는 제가 시작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영어를 되게 잘해서 시작을 했던 게 아니라, 네, 제가 이만큼 늘었을 때 더 왕초보를 이끌어주고, 그리고 제가 더 확실하게 배우고 싶어서 알려주려면은 제가 확실히 알아야지 알려줄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교육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시청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질문인데, 만약에 다시 대표님이 지금은 어느 정도 경제적 여유가 조금, 있으시잖아요. 네, 근데 네. 다시 영원으로 돌아가서 20대로 돌아가신다면, 그러면 왜냐면 지금 보시고 계신 분도 취업이 안 되거나 네, 맞아요. 좀 사업하고 요즘에, 싶거나 네, 이런 네, 분도 많으신데 나는 그 정도 대표님처럼 그 정도 실력이 없는데,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실 거거든요. 그렇다면 노 베이스에서 영원으로 돌아간다면 네. 어떤 거부터 단계별로 이렇게 하는 게 좋을까요? 네, 이거는 뭐 매년 초마다 계속 저도 다시 상기하고 다시 공유해도 좋은 내용 같고요. 몇 년 전에도 한 2, 3년 전에도 말했던 내용인데, 다시 또 이제 기존에 1, 2년 사이에 그 괄목상대라고 사자성어가 있는데 3일 지나면은 못 알아볼 정도로 성장해야 된다 뭐 이런 말이 있으니까, 다시 또 지난 거 2, 3년 전보다 또 저도 경험한 게 있으니까, 아무튼 설명을 하면은 노베이스일 때 거기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몇 가지 있지만, 일단 저는 무자본 수익법 이거를 많이 활용하고 있고, 이거는 그냥 내가 뭔가 모르는 게 있으면은 그 분야에 대해서 책을 몇백 권 읽고 그럼 뭔가 아는 게 생기잖아요. 그걸 전달하거나 나한테 적용하면은 내가 뭘 일을 잘한다든지 아니면 교육을 한다든지 이런 거로 해서 수익이 나오니까 그 부분이 있고, 근데 사실 뭐 운동은 더욱 그럴 거고, 그러니까 물론 유도나 어떤 운동도 책을 뭐 10권 정도 보고 100권 정도 보면은 안 본 거보단 낫겠지만은 책으로만 배울 수는 없잖아요. 뭐 네. 연애도 그렇고 부자도 다 그렇지만, 그래서 결국은 할 수 있으면 책을 보는 것보다는 뭐가 더 좋을까요? 실행도 좋지만은 책을 쓴 사람 직접 만나서 배워야지 더 좋잖아요. 당연히 그래서 스티브 잡스 책 읽는 것보다 만나서 얘기를 할 수 있으면 더 좋으니까, 그래서 책 보는 것보다는 직접 만나서 배워야지 더 좋으니까 저도 그 방법을 많이 활용해온 거여서, 그래서 회사 만든 분들, 소위 부자라고 하면은 보통 직장인보다는 회사를 만든 분들이 부자가 많잖아요. 그래서 기업 만든 분들이나 기업 만들어서 이제 엑시트한 분들, 회사 매각해가지고 그 수익 가진 이런 분들 많이 따라다니면서 배우고 해왔는데, 그 작업을 지금도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한 5년 전보다는 5년 전, 10년 전보다는 좀 상황이 변한 게, 5년 전쯤에는 이제 이렇게 막 노하우를 돈 받고 알려준다 이런 개념이 좀 적었던 것 같아요. 한국에는 아직은. 근데 요즘에는 이제 아까 말한 대로 저는 이제 초보에서 왕초보를 알려주는 이런 작업을 해야 하는데, 이걸 보고 이건 제가 볼 때이고, 뭐 관장님이 보시기도 그럴 수도 있겠지만, 요즘에는 이제 노하우를 돈 주고 알려준다 이런 개념이 좀 늘었잖아요. 네네네. 아무튼 그래서 예전에는 기업가 분들이 노하우를 판다 이런 게 별로 없었거든요. 그냥 알아서 우리가 가서 배우든지 취직하면서 뭐 저는 월급 안 받아도 좋으니까는 배우고 싶습니다 이런 식으로 했었는데, 요즘에는 그런 분들이 좀 움직이기도 하고 이런 데서 좀 시장이 바뀌기는 했지만은, 그래도 지금 그냥 본업만 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렇게 하는데, 아무튼 예전에 또 알던 그런 분들 다시 연락하기도 하고, 욕심이 나쁜 건 아닌데 과욕이죠. 과욕 없는 분들을 다시 또 찾고 하면서 이렇게 배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를 하는 게, 그러니까 이걸 보시는 분들도 아무튼 요즘에 강의팔이 욕하거나 그런 분한테 당했다고 하는 분들, 그리고 뉴스 방송사에서도 이런 거 서치를 하더라고요. 강의파리한테 당했다는 분들 그 제보 원한다. 이런 게 당한 분들이 나오는 거니까, 거기에 안 당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소위 그냥 터놓고 말해서 게을러서 당하는 거거든요.
내가 찾아가지고 이런 강의파리를 하지 않는 분들을 찾아가서 저는 정말 배우고 싶습니다. 돈 안 받아도 좋으니까 월급 안 받아도 좋으니까 꼭 배우게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하면 그걸 안 당하는데 소위 강의파리 분들은 광고 때리고 막 채팅방에 사람 모아가지고 그 분위기 메이커들 알바 써가지고 하고 그런 거에 당하는 거는 본인이 방 안에서 광고만 보고 누르니까 그거에 당하는 거여서 사실 이거는 파는 사람도 나쁘지만 당한 사람들을 게을러서 당하고 과욕이어서 그 마음 급해서 당하는 거여서 그걸 안 하려면 자기가 이렇게 움직여서 자기가 맞는 분을 찾아야지 배울 수 있고 안 당하고 그리고 집에서 당연한 거지만은 집에서만 있는 사람이 부자가 되겠어요. 자기가 움직여야지 부자가 되지. 네, 그런 내용을 전달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좀 정리를 하자면 자기가 그 분야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하고 더 좋은 건 그 분야를 쓰는 사람들이나 좀 직접 직접 만나서 책을 보거나 유튜브 영상을 봐서 배우는 것도 배우는 거겠지만은 이왕이면 그 만든 사람을 찾아가서 배우자. 그래야지 협업도 할 수 있고 책이나 영상에서는 그 사람이 나한테 직접 코칭을 해주거나 뭐 사람을 연결해 주거나 이게 절대 불가하잖아요. 그렇죠. 만나야지 뭘 할 수 있으니까. 그 제로 베이스인 상태에서 뭔가를 배우거나 하는 거를 할 때 자기가 좀 좋아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될지 아니면 자기가 잘하는 것부터 좀 시작해야 될지 사실 분야라는 게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네. 어떤 게 좀 괜찮은 것 같으세요? 그거 제가 이제 시작해도 괜찮아 책에도 제가 뭘 해야 될지를 고민하면서 책을 이제 200권 읽고 300권 읽고 500권 읽고 하면서 그 단계별로 갔던 부분인데 처음에 이제 뭘 할지 몰라서 이제 고민을 하다가 책을 뭐 몇백 권, 200권 정도 보니까는 좋아하는 것을 해라 이런 문구들이 와닿더라고요. 근데 내가 뭘 좋아하는지 모르는데 뭘 해야 되지? 이게 안 돼서 계속 고민하면서 이것저것 찾아다니고 또 책도 읽고 하다 보니까는 또 다른 책에서는 잘하는 것을 하라고 하고 또 한 500권 정도 읽다 보니까는 제 경험도 쌓였지만은 500권 정도 읽고 제 경험이 쌓였을 때 제가 찾았던 답은 좋아하고 잘하면서 남에게 도움되는 일을 하자가 저한테 왔거든요. 세 개가 맞아지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많이 하는 비유로 저는 뭐 어릴 때 도둑질 조금 해봤죠. 뭐 조금 조금 그러니까 이건 남자들은 네. 좀 가끔 이렇게 큰 도둑을 하는 게 아니라 뭐 과자 조금 이게 좀 뭔가 재밌잖아요. 근데 그걸 할 때 보면은 관장님 어떤지 전 걸려보셨어요? 저는 아직 걸려본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니면 이미지도 착해서 약간 둘 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저도 똑같이 훔쳤는데 친구를 이렇게 잡더라고요. 이게 저는 약간 안 잡고 약간 이미지 때문에 그런 것 같긴 한데 그러다 보니까는 자신감이 붙고 더 잘 훔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릴 때 자잘한 거 얘기한 거야. 큰 걸 아는 게 아니라. 근데 이거는 내가 좋아하고 잘하잖아요. 우리가 지금 안 하지만. 근데 이거는 남을 기쁘게 하는 일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계속하면 이제 대도가 되겠죠. 뭐 그래서 큰 도둑이 되겠지만 이건 남을 기쁘게 하는 일은 아니니까는 이거는 하면 안 되는 거고 이런 거 말고 남한테 도움되는 일을 해야지 가치가 되니까 이 세 점점이 맞아야지 된다고 생각을 해서 이걸 책에다가 적어놨고 저는 정말 중요한 깨달음이라 해서 적어놨는데 이게 한 2년, 1년 반쯤인가 전에 생각을 해보니까 지금 GPT가 나온 지 3년이 됐는데요. 태어났는데 GPT를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AI를 잘하는 사람이. 지금 AI는 다 3년 이상 해본 사람이 없잖아요. 예. 이걸 적용해서 보면은 뭐 내가 좋아하고 잘하는 일이란 게 원래 있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냥 정해놓고 연습을 열심히 하면은 내가 내가 잘하게 되면 또 좋아하게 되니까 이거를 찾을 시간도 사실 지금은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왜냐하면 지금 제가 공부하고 예측해 오기로는 지금 안 그래도 일론 머스크도 얼마 전에 영상 보셨나 모르겠는데 의대 갈 필요 없다. 어차피 로봇한테 대체된다 이런 얘기 혹시 보셨을까요? 보지 못했어요. 네. 그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사실 좀 애매한 게 좋아하는 일 그래도 찾으면 좋겠지만은 그렇게 여유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거 물론 찾긴 찾아야겠지만은 그냥 열심히 AI 유튜브랑 블로그 이런 거는 열심히 배우다 보면 잘하게 되는 거여서 그걸 그냥 해야 되는 게 저는 지금 사실 생존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취직이 힘들기 때문에 네 저도
다양한 그 회사 대표님들 소통하고 그런 소위 빅테크 CEO들 써놓은 책들도 많이 봤는데요. 아마존 CEO라든지 제프 베조스라든지 그 샘 올트만 오픈AI CEO 이런 분들 책 보면은 이 사람들이 절대 사람 쓸 생각이 없거든요. 당연히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절대로 취직이 좋아질 일 이거는 그 뭐 경기가 어려워서 그런 게 아니라 경기가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은 일단 회사들 입장에서 사람들을 고용하는 게 되게 리스크가 크단 말이에요. 관리도 너무 힘들고 비용이 들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좋아하고 물론 이제 유튜브나 블로그 같은 이런 그 SNS를 하라고 하면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그 보는 거랑 생산자는 다른 거여서 지금 말하는 건 이제 생산자가 되라는 내용이고 보고만 있으면 당연히 돈을 못 벌잖아요. 그래서 생산자로 할 때 블로그나 유튜브 같은 거에서 뭘 생산할지는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자기 취향을 찾으면 좋긴 하겠죠. 네. 이게 저는 좋아하는 거 잘하는 거에 접점은 좀 많이 들어봤는데 가치 있는 걸 가치를 주는 거에 대해서는 좀 처음 들어봤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접근이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네. 그리고